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시험과 관련 지어보는 실제 학교 현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으로 제가 본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보였는지 그것들을 2차 시험과 한번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이라고 서울시 책에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것과 두 번째 영어 수업에서의 게임, 세 번째 원어민 코티칭, 2번, 3번은 특히나 이제 영어 수업 실현 이후에 이어지는 영어 면접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 교육 관련해서 이제 기초학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이제 정규 허가를 드디어 받았는데 이게 이거 관련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나름 면담하는 과정에서 되게 유의미한 또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이자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그래서 서울 버전으로는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이고,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걸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사실 1학기 때 기간제로 들어가고 또 2학기 때 중간에 9월에 발령이 나서 들어간 자리 입장에서는 이미 뭔가 세팅되어 있는 거에 내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예 제가 제로부터 시작한 거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바로 기초학력 관련해서 신설된 점프업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영어 전담이다 보니까 5학년 학생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소규모로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는 뭔가 소규모인 만큼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베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같이 짰는데, 이게 저는 제가 2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바로 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면, 우선 이거는 서울 시책 관련해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선택,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 이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베이를 받았어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애들한테 이제 뭐가 가장 기대가 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째 시간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제가 짠 교육과정인데 지금 이제 벌써 반절 정도 왔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뽀객이란 용어를 제가 아이들한테도 썼는데, 뭔가 올해가 가기 전에 3, 4, 5학년에서 등장한 단어나 표현, 문법적인 것들을 최대한 마스터하고 넘어가자라고 의견이 합의점이 모아져서 뽀개고 있습니다. 약간 직접 교수법 많이 쓰고 있어요. 단어 시험도 보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하면은 한 학기가 끝납니다. 진짜 조금 빡세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동화책 같은 거 읽기도 하고, 할로윈 때 이제 뭔가 다양한 데코레이션 같은 거 장식도 만들면서 할로윈 이야기도 들려주고, 영어 타자 연습 제가 컴퓨터실 빌려서 그런 것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수업에서의 게임인데, 솔직히 제가 1학기 때 영어 기간제를 했었을 때는 제가 스스로 봐도 학원 스타일이었어요. 매번 단원 평가 보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애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애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교 오면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실습 때 교육적이지 못한 게임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즐겁기만 하고, 잘하는 애들은 또 즐겁게 하는데 영어를 아예 못하는 애들은 그 게임조차 버겁고 힘드니까, 그래서 뭔가 학교 교육, 공교육은 잘하는 애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막 게임보다는 공부를 애들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게임이나 활동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뭐 제 마인드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마인드가 달랐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테니까요. 굉장히 초반엔 회의적이었는데 2학기 때 새로 발령을 와서 보니까 이제 1학기 때 기간제 쌤이 원어민이랑 같이 게임을 매 시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저 처음 보자마자 게임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보고, 그래서
막 이제는 당연하게 매차지 게임을 준비해갑니다. 이제 처음 한 달은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거 내가 이게 맞나 싶으면서 내 가치관이랑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애들이 원하니까 억지로라도 처음 한 달은 준비를 해갔는데, 이제 10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찾고 준비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어민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게임을 보면서 게임이 마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님을 깨달았는데, 즐거우면서도 교육적일 수 있구나 하는 뭔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꼭 게임이 아니어도 교과서 외의 활동적인 그런 것들을 애들은 정말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딱히 이제 보상이 필요가 없고 그냥 게임 자체를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걸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학습적인 거는 나중에 다 극복이 가능한데 한 번 영어라는 과목에 질려버리면 뭔가 그건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다음은 원어민 코티칭인데, 진짜 원어민 협력 수업이 1학기 때 기간제 했던 학교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2학기 때 이제 있어서 되게 막 긴장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영어를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와 같이 수업을 짠다는 게 너무 어색했었기 때문인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결론은 원어민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경력이 오래되셔서 수업 스타일 같은 것도 저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게임에서와 같은 그런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교사의 TEE 역량,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역량을 제고하는데 원어민 선생님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덧붙여서 이제 한 단원에 한 번씩 컬처와 관련된 내용을 원어민 선생님께서 더 다양한 자료나 영상 같은 걸 준비해서 애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나라 이야기도 해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진짜 아주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아마 이 부분은 한국 교사한테선 결코 얻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최근에 원어민을 많이 없애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영어 면접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학교 원어민 선생님은 진짜 괜찮으신 분에 속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는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원어민의 수업 능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책임 교육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기초학력 신장인데요. 이 중에 저는 점프업 키다리쌤 후미 관련 업무를 하고 그리고 다중지원팀 기업 및 후미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임교육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 지침에 나오는 책임교육, 쉽게 말해서 기초학력 신장이죠. 관련된 세부 업무가 정말 많은데 최근에 더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초학력 부진, 학습 결손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줌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애들이 영혼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랜선으로 말해도 어떻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예 화장실 간다고 안 돌아오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냥 정신이 다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이면 눈 마주치고 이 아이가 내 말을 경청하게 한 다음에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줌 수업은 그게 안 돼요. 진짜 화장실에서 안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얼굴에 비치는 불빛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전혀 재미있지 않은 상황인데 혼자 막 갑자기 보고 있어요. 딴 거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관련해서 정말 담임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깊고 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쪼록 점프업 키다리쌤 같은 경우에 올해 생긴 거니까 패스하더라도 제가 이제 수험생인 시절에는 다중지원팀 단원은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처음에 이 업무를 받았을 때 약간 내적으로 혼자 반가웠어요. 너가 바로 다중지원팀이군, 이렇게 실체를 마주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지역사회 전문가, 기초학력 강사,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께서 해당 학생들에 대해 돌아가며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지난번 회의 때보다 얼마나 더 발전했거나 아니면 더 힘들어졌는지, 이 아이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외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부모님 상담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아는 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꼭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이렇게 저희가 회의 한 번 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회의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단순히 학습 결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모 지원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회의 한 번으로 해결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꼭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진 못하더라도 서로가 서로한테 조언해주고 힘든 거를 공감해주고 이러는 걸 느끼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임선생님들께서 그 아이에 대해 혼자 계속 고민을 하기보다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교원 유튜브 활동인데요. 작년에 관련 지침이 공문으로 한번 나왔는데 너무 대략적이어서 올 10월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공문이 나왔어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늘 화두이고 또 요즘 애들 장래희망 우선순위에 항상 늘 유튜브가 들어가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어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공문의 1번에 나온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치 심층 면접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게 어떻게 교육의 질 제고와 연관되죠?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육의 질 제고와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답변이니까 참고해보세요. 우선 임용고시라는 것 자체가 학교 현장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후배님들 임고를 도와주면서 1차 시험에서는 내가 전남인데 지금 맡고 있지 않은 과목의 내용도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런 교과 학습에 대한 지적 능력이 유지가 된다. 다음으로 2차 시험 도와주는 걸 준비하면서 최근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계속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후배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뭔가 안일한 태도로 임했을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이 구현되고 교과서가 바뀌고 관련 공문이 내려와야 그제서야 준비하는 그런 교사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교육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라는 교사 개인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2차 시험을 도와주려면 시책 또한 계속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일례로 내가 지금 기초학력에서 다중지원팀 회의를 여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책에 대해 시험 공부할 때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잊어버렸으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냥 업무로 여기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했을지도 모른다. 본질을 놓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시책을 계속 이해하고 있다 보니 왜 이 다중지원팀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회의 진행자로서 임할 때도 기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을 고려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내 채널이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에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 실제 학교 현장 이야기와 관련 지어서 제가 2차 시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